실제로 미국에 오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,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사람들만 마약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, 그냥 멀쩡한 친구들도 다 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앨리스입니다. 저는 중학교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대학교까지의 유학생을 마치고 지금은 보스턴 지역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사실 유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주변 친구들도 유학생 출신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유학생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뭐 한 달이 두 달이만 건너면은 거의 아는 사이고, 소문이 되게 빨리 퍼져나가는 그 유학생들만의 또 작은 커뮤니티가 있는데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유학생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망하는 그런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는지,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. 사실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서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10대의 그런 많은 책임과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포지션에 있으면은 안 좋은 유혹이라던가 뭐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트러블 중에 하나는 바로 호스트나 이제 기숙학교 안에서 트러블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인데요. 제가 조지아주로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저희 그 호스트 아줌마가 있는 교회에서 한국 남자 학생 2명을 또 다른 가정에서 맡아서 호스트를 하고 계셨어요. 그 집에는 이제 아들 둘이 또 있었어요. 어린 아들 둘이 있었고, 그 아들 둘이랑 그 호스트 아이들이랑 되게 좀 많이 다투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갔는데 그 2명의 오빠 중에 한 명이 안 온 거예요. 그 오빠는 어디 갔어요? 했는데 그 오빠가 퇴출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왜 막 다툴 때 막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이 오빠가 그 아이들이랑 다투다가 그거를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. I'm gonna kill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. 미국에서는 사실 진짜 친해가지고 막 동갑끼리 그렇게 노는 거 아니고서는 죽여버린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섣불리 하진 않거든요. 총기라던가 이런 사건들이 좀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, 근데 그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, 남자들이다 보니까 좀 격하게 싸웠겠죠? 예, 그래서 그 한 오빠는 퇴출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렇게 약간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기 쉽고, 그리고 특히 그 가정 안에 이미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, 그리고 나이가 좀 비슷하면은 이런 좀 예상치 못한 싸움이라던가 그런 격한 논쟁 같은 게 일어나서 프로그램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호스트 가정을 옮기는 그런 사태들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마약이나 도박에 너무 깊게 빠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. 저도 사실 미국에 처음 오기 전까지는 마약이라던가 뭐 갱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선 그런 걸로 느껴지고 영화에만 나오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, 실제로 미국에 오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,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사람들만 마약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, 그냥 멀쩡한 친구들도 다 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전교회장도 심지어 하고, 뭐 어떤 스포츠 캡틴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하고, 그냥 멀쩡하게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제 마약하는 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빠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다 마약하는데 소비하게 되는데, 많은 대학교들에서 실제로 유학생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져서 학점 관리도 안 되고 뭐 수업도 안 듣고 해서 퇴학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빈번히 있고요. 도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교 튜이션이 되게 비싸잖아요. 거의 4만 불, 5만 불 정도의 레인지인데, 그런데 이 돈을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송금을 해주면은 저희가 알아서 학교 시스템에 이제 그 돈을 내야 되는데, 근처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그 학비를 거의 날려먹은 그런 유학생들의 스토리도 제가 진짜 빈번하게 많이 들었어요. 사실 한국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이 오고 이걸 좀 막을 수 있을 텐데, 아무래도 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컨트롤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 그냥 너무 뻔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들을 유학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
이제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대화를 미리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그런 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plagiarism이나 cheating 같은 걸 했을 텐데요. 미국 학교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honor code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그런 도덕이라던가 규칙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맥베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. 맥베스에 대해서 설명되는 뭐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를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 하면은 그걸 plagiarism이라고 합니다. 아무리 뻔하고 우리가 다 알만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을 똑같이 가져오면 안 되고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뭐 단어들을 바꾼다던가 순서를 바꾼다던가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해서 라이팅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까지 출처까지 딱 그 APA나 뭐 MLA 같은 포맷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요.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처음에 제가 미국으로 왔을 때 코카콜라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했던 대로 인터넷에 가서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보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의 그 에세이에 썼는데 저한테 plagiarism이라고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. 너 이대로 제출하면은 you might get in troub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막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 트레이닝을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에세이 같은 거를 낼 때 그냥 이렇게 인쇄해서 많이 안 내고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거든요. 그럼 그 웹사이트가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과 다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오버랩이 있는지 친구가 복사 붙여넣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이렇게 막 스크린에서 퍼센트를 알려주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이 나오면은 이 친구는 컨닝을 했구나 라고 결론을 짓고 이제 그에 맞는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. 저는 다행히 누가 봐도 못 모르는 중학생 때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빨리 배울 수 있었지만 이제 대학교 때 이런 것들 모르고 그대로 인터넷에서 갖다가 썼다던가 아니면 다른 친구의 과제를 또 그렇게 베꼈으면 그것도 플레이저리즘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규칙들을 잘 모르고 했다가 징계를 받거나 퇴학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본 것 같아요.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커닝 같은 것들을 엄중히 처벌하겠지만 미국은 진짜 또 다른 레벨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범죄랑 같이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본인이 예상한 그 리스크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제가 사실 이 케이스들을 알려드린 이유는 저희 채널에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제 자녀분들의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유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그 글래머러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문화적으로 이런 트러블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고민해 보셔서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나누게 됐고요. 네,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유익하고 건강한 그런 유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벌써 연말이 됐는데요. 2020년 너무나 힘들고 마음적으로 어려운 그런 한 해였죠.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